한순간이 인생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천천히, 어떤 순간은 번개처럼 빠르게. 서현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장실 타일 바닥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두 뺨은 뜨거웠어요.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이 선명했습니다.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그녀의 심장이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환한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현은 병원을 나서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평생 잊지 못할 소식이 있어요. 준우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나도 내게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일이야. 빨리 들어와.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 급히 고개를 돌리는 움직임, 수군거림, 심장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집 문 앞에 선 서현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얼어붙었어요. 이 증거들이 확실해? 정말 그런 거야?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준우의 대답. 의심할 여지가 없어. 모든 검사 결과와 사진들이 여기 있어. 준우의 목소리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어요. 그동안 날 속였다니.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현의 손이 배로 향했어요. 새 생명이 자라는 그곳을. 문고리를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운명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예상보다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서현은 병원 주차장에서 나오며 차가운 바람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마음이었어요. 그녀의 손은 저도 모르게 배를 감쌌습니다. 드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5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난 두 줄을 볼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한 줄만 남았을 때의 그 실망감.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현은 유명 대학 부설 아동심리연구소에서 소아청소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우는 방송에도 종종 출연하는 유명 아동심리학자였죠. 서로의 직업이 비슷했기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준우 오빠가 얼마나 좋아할까? 서현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깜짝 소식이 있어요. 대답은 금방 왔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 빨리 들어와. 서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준우도 알아챈 걸까요? 요즘 그녀의 입맛이 변한 것, 아침마다 화장실에 오래 있는 것. 준우는 항상 세심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린 서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이웃 주민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서현을 보자 수군거리며 피했습니다. 이상하네. 현관문 앞에 서자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행복한 소식을 가져오는데. 문을 열자 어두운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서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준우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서현의 발치에 떨어진 봉투에서 사진과 서류들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뭐죠? 서현이 주워든 것은
병원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심각한 유전적 이상, 임신 시 태아 희귀 질환 고위험군. 그 옆에는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합성이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오빠, 이건 조작된 거예요. 나 오늘 병원에서 왔는데. 넌 정말 대단하다. 준우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가 번쩍였어요. 우리 합의했잖아. 아이 갖기를 포기하자고. 아이 갖기를 포기한 이유가 내 유전자 이상 때문에. 아이를 가지면 심각한 유전병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 갖기를 포기하기로 했던 거야? 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유전자 이상이 있다고. 태영이 내 의료 기록을 가져왔어. 넌 심각한 유전적 문제가 있어. 내가 그걸 알면서도 날 속였던 거야? 오빠, 들어봐요. 이건 가짜예요. 내가 무슨 유전자 이상이 있겠어요? 나 오늘 병원에서. 그만해. 준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서현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이런 준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냈어. 태영이 이 증거를 가져왔어. 태영. 그러니까 준우의 방송국 후배 미영의 오빠였습니다. 서현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늘 준우를 따라다녔고 태영은 미영에게 지나치게 헌신적이었죠. 태영 씨가요? 왜 그 사람이? 오빠,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나 정말 임신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확인받고 온 거예요. 서현의 말에 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그 위험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임신을 했다고? 그럼 누구 아이지? 나와는 합의했잖아.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서현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태영이 들어왔고 그 뒤로 미영과 몇몇 이웃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서현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었어요, 서현 씨. 정말 충격적이네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준우가 서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당장 나가. 오빠, 제발.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불륜녀가 어떻게 내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준우의 외침에 서현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미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준우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서 나가요. 더 이상 준우 오빠를 괴롭히지 마세요. 서현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난 당신만 사랑했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준우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미 등을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현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배에 통증이 밀려왔어요. 아! 서현은 벤치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연구소 동료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도와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을 삼키느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서현아. 무슨 일이야? 어디야? 나. 집에서 쫓겨났어. 갈 데가 없어. 민지는 곧바로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서현은 택시를 타고 민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그녀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서현은 민지와 함께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병원이었어요. 준우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서현 씨, 축하드립니다. 의사의 말에 서현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소식이 있네요. 의사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서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네, 새 쌍둥이에요. 새 아이를 모두 품고 계십니다. 서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새 쌍둥이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서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실을 나온 서현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새 쌍둥이. 혼자서 어떻게 새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아이들은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준우 씨한테 다시 말해봐. 새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면 달라질지도 몰라. 민지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자신을 불륜녀라고 부른 남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를 믿어줄 리 없었어요. 못해. 더 이상은 못해. 서현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무언가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서울을 떠나야겠어. 뭐? 이 아이들을 지키려면 멀리 가야 해. 준우 오빠가 알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게 유전병이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아이들까지 위험해질지도 몰라. 서연은 자신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세 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녀의 전부가 된 새 아이. 나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결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가자, 우리 넷. 새로운 시작을 하자.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의 겨울이었지만 서현의 마음속에는 작은 봄이 움트고 있었어요. 강원도 소나무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서현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소나무 향이 가득한 공기. 엄마, 준호가 또 열이 나요. 서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살 새쌍둥이 중 막내 준호는 희귀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서현은 서둘러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의 이마는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서현은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식혔습니다. 괜찮아, 우리 준호. 엄마가 여기 있어. 서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5해 전 새쌍둥이를 안고 이 산골 마을에 왔을 때의 두려움은 이제 단단한 의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석과 준혁이 문가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준우를 똑 닮았습니다. 서현은 가끔 그 얼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아들, 유치원 갈 준비해야지. 엄마가 준호 데리고 병원 다녀올게. 아이들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든 아이들이었어요. 서현은 마을의 유일한 어린이 보호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소나무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저 선생님 또는 새쌍둥이 엄마로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병원까지는 1시간. 산길을 돌고 돌아야 했습니다. 서현은 아픈 준호를 안고 오래된 승합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서현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질문은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단다. 준호의 눈은 맑았습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괴로웠어요. 왜 우리를 안 만나러 와요? 서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당신 아빠는 우리를 쫓아냈다고. 당신들이 자기 아이라는 걸 모른다고. 아빠는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몰라.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준우는 정말 몰랐으니까요. 서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익숙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주사, 그리고 산더미 같은 의료비 청구서. 서현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번 달도 빠듯했습니다. 서현 씨, 준호가 서울의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은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선생님. 병원을 나오는 길, 서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센터 소장님이었어요. 서현 씨, 오늘 좀 늦어도 괜찮아. 준호 어떤가? 감사합니다, 소장님. 항생제 맞고 지금 좀 편안해졌어요. 서현은 차에 준호를 눕히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벌써 5년째 겨울입니다. 서울을 떠나온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서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 아이와 함께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센터에서 상담을 마친 서현은 아이들을 데리러 유치원에 들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마을 이장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산 아래 폐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대요. 주민이 신고했는데 경찰은 아직 오는 중이고. 서현의 등줄기로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아이들을 이장님께 맡겼어요. 잠시만 봐주세요. 금방 올게요. 서현은 차를 몰아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아이가 위험하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폐가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반쯤 무너진 지붕, 깨진 유리창. 서현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작은 흐느낌 소리. 거기 누구 있어요? 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 대신 문이 벌컥 열렸어요. 커다란 체구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뭐야? 누구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서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마을 아동보호센터에서 왔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서요. 남자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그 뒤로 겁에 질린 어린 소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차가운 겨울 바닥에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서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쫓겨났던 그 밤, 그 무력감. 아이를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서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내 애한테 뭐 어떻게 하든 상관 마. 서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전문 분야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선생님, 지금 화가 나신 건 알아요. 하지만 그건 아이 때문이 아니잖아요. 남자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서현은 계속했어요. 아이는 선생님의 전부예요. 보호해야 할 존재죠. 저도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예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서현의 차분한 목소리와 단호한 눈빛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갔어요.
도와드릴게요. 우리 센터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녀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갑작스러운 소리에 서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KBS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촬영 중인데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왜 여기에? 그녀는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뒤에서는 준석, 준혁, 준호가 엄마. 를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이장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죠. 서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서현의 얼굴이 모두 담겼습니다. 그 순간 서현은 알았습니다. 5년간의 침묵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평화로운 날들이 곧 깨져버릴 거라는 것을. 같은 시간 서울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 준우는 자신의 새 프로그램 마음의 치유 녹화를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매니저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박 박사님, 이거 보셨어요? 지금 SNS에서 난리네요. 준우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여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를 구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세 아이들. 모두 자신을 닮은 아이들. 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 다가와 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명이야. 소나무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서현의 영상이 퍼진 지 일주일째 외지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졌어요. 기자들,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서현 선생님 계신가요? 센터 문을 두드린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선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서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별 재단 대표 변호사 지훈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현은 망설이다 받아들었어요. 명함에는 아동보호 전문 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서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외부 세상과 단절하며 살았어요. 그 평화가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선생님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현의 경직된 어깨가 조금 풀어졌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뛰어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그런 분들을 돕고 싶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센터 안은 아늑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이 벽에 가득했고 작은 책장에는 동화책이 빼곡했어요.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공간이네요. 서현은 차를 내오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다면 꽤 먼 길인데.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에서 왔어요. 선생님 영상을 보고 바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재단은 학대받는 아이들과 그들을 돕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서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녀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때 센터 뒷문이 열리며 새 쌍둥이가 들어왔습니다.
준석과 준혁은 활기찼지만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뒤에 서 있었어요.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아이들은 낯선 손님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훈은 아이들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안녕. 난 지훈 아저씨야. 준석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준석이에요. 이건 준혁이고 저기 있는 건 준호예요. 우리는 새쌍둥이랍니다. 서연은 아이들의 자신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창백한 얼굴이 신경 쓰였어요. 그녀는 재빨리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준호야, 또 열이 나네. 지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픈가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 깊은 주름이 졌어요. 희귀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치료법이 많지 않아서. 지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서연 씨, 혹시 서울 삼성병원 김 교수님 아세요? 소아 면역학의 권위자신데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울.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였어요.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비용이 문제예요. 저희 형편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들의 별 재단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드릴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죠?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학대를 겪었어요. 그때 저를 구해준 선생님이 계셨죠.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지훈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전함이었어요. 서울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지훈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마음속 상처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준호를 위해서 서울에 가겠습니다. 지훈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준호를 안아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간의 도피가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시각 서울. 준호는 대형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국내 최초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유센터 개관식. 그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준비 다 됐어요? 미영이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인기 있는 방송인이 되어 있었어요. 준호와의 관계는 세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일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그를 괴롭히던 그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개관식 연설 생각하느라. 미영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어렸어요. 걱정 마세요. 오빠는 최고니까. 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최고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영상 속 새 아이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죠. 개관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유명 인사들, 기자들, 후원자들로 가득했어요. 준우는 단상에 올라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유센터는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아 마땅하며 그때였습니다. 홀 입구에 소란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서연이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그들 곁에 함께였어요. 준호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준석과 준혁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홀 전체가 갑자기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이들에게 집중됐어요. 준우를 닮은 새 아이들. 누가 봐도 그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연설문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아.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단상 아래에서 쓰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산하게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얼굴이었고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사죠?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동심리치유센터 개관식인데. 몰랐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가야겠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박 박사님, 이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새 쌍둥이가 맞습니까? 이 여성은 전 부인인가요? 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서연과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충격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그때 준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서연이 놀라 외쳤어요. 준호야. 준우는 본능적으로 단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사람들을 밀치며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구급차.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준우의 외침에 모두가 분주해졌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준호를 안았어요. 준우와 눈이 마주쳤을 때 5해 전의 상처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내 아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준우의 얼굴에 깊은 상처가 스쳤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은. 그녀의 기도는 절박했습니다. 준우는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준호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석과 준혁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비밀이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준우는 서연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울게. 내가 도울게. 서연의 눈에는 5해 동안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준호가 우선이었어요. 병원에서 이야기합시다.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뒤에는 혼란에 빠진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응급실 밖을 서성였어요.
준석과 준혁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찍이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오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5해 동안의 후회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응급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서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우 어머니 되시죠?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서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병상에 누워있는 준호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온갖 의료 장비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상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더 진행되었어요. 일반적인 치료로는 어렵습니다. 서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세포가 필요해요. 서현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준우가 보였어요. 그녀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 세포로.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세포는 이미 검사했습니다. 적합도가 낮아요. 가장 이상적인 건 아버지나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서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준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병상의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 준우의 목소리는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방송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떨림이 가득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이신가요?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적합도에 따라 조혈모세포 기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준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서현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5해 전 그녀를 무자비하게 내쫓았던 그 남자가 지금은 망설임 없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서현의 작은 목소리에 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이야. 당연한 거잖아. 준우는 처음으로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은 그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준우는 틀림없이 새쌍둥이의 아버지였어요. 조혈모세포 기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우는 모든 과정을 용감하게 받아들였어요. 준석과 준혁은 처음에는 낯선 아버지를 경계했지만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책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우리 아빠예요? 준석의 질문에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나는 너희 아빠야. 미안하구나.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준우는 서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5해의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엄마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 서현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준우를 증오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위해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서현 씨, 뉴스 보셨어요? 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은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방송사 PD 최태형, 유명 방송인 박준우 전 부인, 불륜 증거 및 유전병 진단서 조작 자백. 서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5해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방송국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최태형 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서현 씨의 유전적 질환 진단서를 조작해 박준우 씨를 속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준우를 바라봤어요. 미영 씨도 계획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서현은 처음으로 준우에게 연민을 느꼈어요. 그도 속았던 것입니다. 준우가 천천히 일어나 서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정말 미안해, 서현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유전병이 있다는 거짓말을 믿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널 의심했어.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해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의 등은 작게 떨렸어요. 아이러니하네요. 서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태영 씨가 내게 유전병이 있다고 거짓말했는데 실제로 준호가 희귀 질환을 갖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마치 거짓말이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준우의 눈에 깊은 고통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있어.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준호의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호의 조혈모세포는 준호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서현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때 준우가 다가왔습니다. 잠시 앉아도 될까? 서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봄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방송 활동 중단했어. 준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왜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늦었지만 아버지가 되고 싶어. 서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필요해요. 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어요. 정말 고마워. 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해했어요.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병실로 돌아가자 준석과 준혁이 준호의 침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예전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서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야. 이제 너희 것이 됐으면 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준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연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서연은 병원 복도에서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의 질문에 준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봐요. 아이들을 위해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그들 앞에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치유되어야 할 상처, 회복되어야 할 신뢰, 그리고 새롭게 쌓아야 할 추억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준호의 병실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평화롭게 울렸습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깨진 가족을 다시 모으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어느 날, 서울 강남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서연은 창가에 서서 등교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준석, 준혁, 그리고 이제는 건강을 되찾은 준호가 활기차게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났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의 치료 후 새쌍둥이는 서울의 새 학교에 잘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움츠러들었지만 이제는 친구들도 생기고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현은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준우가 마련해준 이 집은 소나무 마을의 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집이라는 느낌은 아직 부족했어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울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우가 서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이 등교한 후 들르곤 했습니다. 아이들 잘 갔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조여들지는 않았어요. 들어와요. 준우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방송인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검소한 차림에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한 후 그는 오로지 아이들과의 시간에만 집중했어요. 어제 인터뷰 봤어. 서현의 말에 준우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는 몇 주 전 모든 방송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전 부인과 새쌍둥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과거의 오해와 실수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어땠어? 너무 늦은 사과였지?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우의 인터뷰를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늦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준우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서연아,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서연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죠.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방송에 복귀하려고 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족이라는 시리즈로. 서연은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준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 경험을 통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서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우의 변화는 분명했어요. 그녀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도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준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어떤 일? 지훈 씨가 아이들의 별 재단에서 아동심리 상담사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준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내 재능을 다시 발휘할 수 있겠구나. 정말 좋겠다. 서현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열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사롭게 들어왔어요. 서현은 문득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털어놓고 싶은 게 있어요. 준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이들의 준은 오빠의 준을 따서 지었어요. 세 아이 모두 아빠의 이름을 물려받게 하고 싶었거든요.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현의 손을 잡았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5년의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고마워. 서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항상 내게 힘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서 항상 당신을 봤죠.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해가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새쌍둥이의 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서현은 특별한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케이크 위에는 준석, 준혁, 준호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준우는 촛불을 켜며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소원을 빌어볼까? 아이들은 신이 나서 눈을 감았습니다. 서현과 준우도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어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소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촛불이 꺼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현은 문득 이것이 진정한 집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사랑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현과 준우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어요. 서현은 아이들의 별 재단에서 상담 프로그램 책임자가 되었고 준우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족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토요일 아침 가족들은 정원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7살이 되어 더욱 씩씩해졌어요. 준우는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 출발을 위해 이 나무를 함께 심었으면 해. 서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와 서현도 함께 도왔어요. 그들의 손이 흙 속에서 우연히 닿았을 때 둘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현아. 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서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준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의심 대신 믿음으로,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작은 나무가 땅에 심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준우는 나무 옆에 작은 팻말을 꽂았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가족의 나무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새싹이 돋아난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우가 그녀의 곁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서현의 손이 조심스럽게 준우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이 살며시 맞닿았을 때 서현은 알았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용기라는 것을.